102페이지요? 자,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문제가 좀 간단한 편인데요. 몇 가지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먼저 보면, 조건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것은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예요. 효력이에요. 효력의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에요. 그래서 발생과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우주라는 건 이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은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표시가 없으면 우린 것을 동기다 이렇게 동기다. 그래서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조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법정 조건이라고 했죠.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죠. 우리 민법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래서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립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조건은 뭐냐? 효력 요건에 속하기 때문에요. 장래죠? 장래니까 뭐냐? 이미 성취한 것, 이미 성취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기성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요. 불확실이죠? 불확실했는데 이것이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이것을요, 다른 말로 이것을 불능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불능조건도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보고요. 불능조건은 성취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통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은 불확실한데 기한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하고요. 기한은 첫 번째요.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저 어떤 일이 있어도 소급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음이 있죠. 어음에는 뭐를 붙일 수 있냐? 그것을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한은 뭐가 있냐? 시기가 있고 뭐가 있냐? 종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와 종기라고 하는 말을 시기는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는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 수 있냐? 소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급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두 번째요. 어음이 있죠. 어음에는 뭐를 붙이지 못하냐? 조건은 붙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음 보증이 있죠. 어음 보증에는 뭐 할 수 있냐?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건과 기한은 무조건 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상 법률행위에 붙이고요. 원칙적으로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우리가 단독행위 있죠. 이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해요. 왜냐? 단독은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단독행위 중에서 채무 면제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것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인하는데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혼인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에서 보는 것은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만 하면 다 되는데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조건은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이 2월 1일이다. 오늘이. 그런데 장래요 2월 10일이다. 2월 10일 이렇게요.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장래 이 말이에요.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된다. 여기서 조건이 성취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지 조건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해제 조건은 소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죠. 발생하는 것을 뭐란다?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소멸하는 말은 뭐죠?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정지 조건에서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아니면 여전히 무효가 돼.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성취하지 않으니까 무효가 되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하면 소멸이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아. 그럼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등기죠. 가등기의 경우도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런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기 보죠, 시기. 시기도 뭐죠?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죠.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기한이 도래하죠.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지 조건하고 같은 계를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보면 가등기는 정지 조건부 법령이나 시기부 법령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채권적 청구권에 뭐한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제 조건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약혼이죠. 우리 이제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하면서 여기서 뭘 받냐? 약혼 반지를 받죠. 그래서 약혼 의무를 수수했다. 이렇게 반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약혼 반지는 무조건 내 것이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약혼 반지가 내 것이 되려면 혼인을 해야 돼요. 혼인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이 불성립이다. 혼인이 불성립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혼 반지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혼 의무를 수수했잖아요. 그런데 혼인이 불성립하면 이건 돌려줘야 돼. 그래서 약혼 의무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럼 건축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 허가서를 제출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로 하자. 그럼 무효로 한다는 말은 이미 토지에 대한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로 하자.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자동차를 팔아요. 중고자동차를 팔아. 그래서 의뢰한테 물건을 넘겨줘. 넘겨주는데 1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을요, 지급을 하면은 그때 너가 소유자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내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갑이. 물건을 의뢰한테 주면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다. 그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물건을 의뢰한테 주죠. 그러면 을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3개월의 잔금을 지급해야죠. 얼마요? 300. 그래야만이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지 조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소유권 유보 매매는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정지 조건에 관해서는 항상 조건이나 기한은 오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 지금 효력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보다 그러면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부는.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하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사람.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 그러면 합격했다 이잖아.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하냐?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증명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정지하고 해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보면 순수 수의 조건이 있어요.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 단순 수의 조건이 있고, 우성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혼성 조건 이렇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유효가 돼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 수의 조건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 수의 조건은 뭐냐? 내 마음이 내키면 이 말이죠. 그래? 우리 생각해보고 이 말이죠. 만약에 또는 또 뭐를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한다? 야, 우리 여행 갈래? 그러면, 생각해보고, 다른 말로 뭐냐면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면, 이 말이에요. 동하면. 그래서 동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동한단 말은 움직인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내 말이 움직이면 이런 말이죠. 동하면, 내키면 이런 말이 나오면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어.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효가 돼. 단순 수조건은 뭐냐? 내가 내일 제주도 여행 가면 귤 한 박스 사다 줄게 이 말이죠. 그건 유효가 돼. 우성 조건은 뭐냐? 우성 조건은 내일 비 오면 우리 집에 뭐 일래? 그럼 쌀국수 국수만 끓여 먹게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의사가, 3의 현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보면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성이라고 하고, 혼성은 두 개가 섞였다. 두 개가 섞였다. 그래서 갑이란 여자가, 남자가 을이란 여자와 혼인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혼인한다면 그것을 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예를 하나씩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냐면 여기서 정지 조건 있죠. 기성 조건 있죠.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라고 그랬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플러스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불능 조건이다. 불능은 성취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죠. 그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해제도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은 뭐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여기요,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은 뭐다? 회로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죠. 그럼 플러스죠. 그럼 이것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무효를 얘기하는 거,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고, 플러스를 뭘 얘기한다? 유효를 얘기하죠. 이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유효를 다른 말로 그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유효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이렇게 보면은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보통 이 두 번째 기성조건을 생략을 한단 말이죠. 해제 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이 해제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두 번째 불능은 또 보통 생략을 한단 말이죠. 불능,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런데 또 이렇게 기성조건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미 성취됐다. 불능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성조건, 불능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148조에 보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란 말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란 말은 아직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49조가 뭐냐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상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미정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해. 미정이어도 상속받아. 미정이어도 보존하고 담보를 해.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처분할 수 있다. 이게 149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조는 뭐냐면, 150조는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다. 이렇게요. 신의칙에 반해서. 또는요,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만다.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조건을 성취시켰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뭐다?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여기는 신의칙에 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상대방은 반대로 가. 상대방은요, 이렇게 반대로 간단 말이죠. 상대방은 만약에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해. 그러면 상대방은요, 반대로.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요, 주장.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을 해야 돼. 당연히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주장해야 돼요. 다른 국가에서 딱 한 번 났는데 당연히 성취된 것으로 본다.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났단 말이죠. 당연히가 아니고 주장을 해야 돼. 이 주장을 뭐라 한다? 형성법 말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성취를 방해하죠. 방해하면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뭐한다? 주장한다. 성취한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방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해는 고의에 의한 방해가 있고 과실에 의한 방해. 판례가 고의에 의한 방해와 과실에 의한 방해 모두를 포함한다. 이때 방해는, 그러면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성취된 것을 보는 것이냐? 방해 행위가 있을 때냐? 방해 행위가 있을 때가 아니다.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뭐한다?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추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방해가 있었을 때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방해가 없었더라면 내가 조건을 성취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건인데 이 조건에서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지 조건부하고 그다음에 불확정 기한. 이 불확정 기한하고 이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조건은 불확실이고 기한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은 확실하니까 항상 D가 뭐냐? 여기서 이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 꼭 있어. 불확정 기한은요. 여기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뭐냐? 이것은 불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지 조건은 뭐냐면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그럼 합격하지 않으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준다 이 말이죠. 합격하면 사줘.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았어? 그러면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줘.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이 뭐라든 발생을 하든 발생이 뭐라든 불가능하든 그건 따지지 마. 무조건 뭐라 해야 돼? 이행하든지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것을 뭐란다?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란다? 조건이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기한은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내한테 줄게. 개집을.
근데 걔가 죽었어. 그럼 걔 집 줘야죠. 근데 걔가 집 나가서 안 들어와, 3년 동안. 그럼 죽었다고 치고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해도 알 수 없어도 줘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불가능해도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뭐냐?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조건에 관한 것들이에요. 나머지는요, 뭐냐?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금방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1번요, 조건은 법률행위죠, 줄거. 그 다음에 효력, 줄거. 효력.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을 먼저 봐. 조건을 붙이고 하지 않은 의사, 즉 조건의사 줄거. 조건의사 줄거 거기다 의사 동그라미.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의 표시 줄거. 외부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동기에 불과 줄거. 동기 맨 끝에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조건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1번. 그 다음에 효력이야, 효력. 효력이니까 성립 그러면 안 돼. 따라서 여러분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해야 돼?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발생은 뭐라고 한다? 발생은 플러스고 소멸을 많이 쓰죠. 발생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소멸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 가끔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정지 조건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정지 조건은 발생이고 해제 조건은 뭐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장래요. 장래니까 이미 성취한 것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장래에 성취돼야 돼. 이미 성취 그러면 안 돼. 불확실이죠. 불확실이니까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자, 3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있어서 부관의 줄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거기까지만.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 정지 조건이다. 뭐가 다르다? 불확정 기한하고 다르다. 불확정 기한은 뭐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기한이다. 알겠죠? 그런데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조건 기한이다. 이렇게. 자, 4번요. 딸과 사이가 이미 이혼 줄거. 이미 이혼이 있으니까 무슨 조건? 기성조건 플러스. 그런데요, 나중에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 말이죠. 거리 줄거. 그래서 나중에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했어. 참 안타까운 장애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요, 이것은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아니 해제 조건이죠. 왜? 이혼하면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주고 돌려받는다. 그게 해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무슨 조건이고? 기성 조건. 뒤에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기성 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요. 제작물 공급을 하죠. 이런 봐봐. 내가요, 반드시요, 이런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어. 그럼 이런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줘야 내가 돈을 주죠.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왔어. 그럼 나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에서는 도급 뭐냐?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급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인이 물건을 제작을 의뢰하면 수급인이 물건을 만들어오죠. 그러면 도급인이 당연히 검사해서 합격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오직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급계약은 당연히 내가 요구한 대로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돈을 주는 거니까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효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무효는 뭐다? 순수 수의 조건은 뭐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수 수의 조건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보면 5번에 보면요,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말 있죠? 이것을 맨 끝에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엔요. 장래에 반드시 실현. 반드시 실현 줄고 그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단지 줄고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경우 이것을 뭐란다?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통하면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통하면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럴 때는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무효이다.
자, 해저 1만 메타. 해저 1만 메타 주는 거 봐. 불능이죠, 불능. 마이너스죠? 그런데 뭐라 나왔죠? 결혼 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금. 거기를요, 찾아주면 주고 지금은 안 주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그럼 여러분 봐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봐봐. 지금 여러분요, 지금 여기 그 1번에 4번하고 2번에 3번하고 봐봐. 이거 보면 봐봐. 기성 조건이 하나 있으면 정지 아니면 해제가 있어야 되고, 불능 조건이 하나 있으면 정지 아니면 해제 조건을 찾아야 돼. 알겠죠? 기성 조건이 정지냐, 기성이 해제냐, 불능이 정지냐, 불능이 해제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제 1만 미터 불능이죠. 그럼 불능이면 정지 아니면 해제를 또 찾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뭐다? 찾아주면 돈 주니까 정지다, 해제다. 정지죠, 정지. 그 위에는요, 이미 이혼했어. 기성이죠. 기성 조건 찾았으니까 이제 뭘 찾아야 돼? 정지 아니면 해제를 찾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 아파트를 준대, 너 나중에 이혼하면 돌려줘. 주는데 돌려줘.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해제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냐, 기성이 해제냐, 불능이 정지냐, 불능이 해제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지 조건부 법령에는 조건 성취 시부터 줄거. 성취 시부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급 X란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성취 시부터. 알겠죠?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표시된 사실 발생, 동그라미 발생,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불가능이죠, 불능이죠. 그래서 먼저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뭐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해. 우리 아까 조건을 뭐라고 그랬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반드시. 그걸 기한이다. 왜? 기한은 확실한 것이니까 이런 말이죠. 자, 3번. 기성조건이 정조건, 기성 플러스 정지 플러스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 알겠죠? 해제 조건 앞에 무슨 말이 빠져있어 지금? 기성조건이 빠져있다. 기성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이다. 2번. 불능조건이 정지조건,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죠?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 불능 앞에 지금 무슨 말이? 불능 조건이 뭐다?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3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거. 소유권 유보부는 암기하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계약의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채권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서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정지조건 해제 의사표시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해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원칙은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이요. 원칙은 뭐냐면 먼저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를 하고 체고하고 해제한다는 해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이게 원칙이랍니다. 원칙이고, 지금요,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 뭘 한다? 체고를 하죠. 체고하는데 해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나중에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떡한다? 지금 체고하죠. 너 언제까지 돈 갚아? 만약에 너 그때까지 돈 갚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된 것으로 볼 거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뭐냐면 일단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고도 없이 해제한다 말도 없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실권 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권 약관은 뭐냐?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체험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 채고하지 않아요. 해제한다 말도 하지 않아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실권 약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요 13번에 4번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채무불이행을 했어. 그러니까 가비한테 채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지하려면 채고를 하면서 뭐라 하냐? 너 언제까지 돈 갚어? 그때까지 너 만약에 돈 갚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한다 말은 채고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 해제한다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봐버려. 그것을 뭐란다?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그럼 우리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원칙적으로는 뭐가 되죠? 해제권은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알겠죠? 뭐요? 해제권의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5번요. 정지 조건부 유언이죠. 이런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죠? 유언자가 사망해야 돼.
사망하면 원래는 바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유언이 정지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망한다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사망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뭐가 돼야 돼? 성취가 돼야지, 성취. 그래야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을 하죠. 왜냐면 유언에다가 정지 조건을 붙여놨으니까. 자요, 4번은요. 1번 해제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그럼 이미 성취를 뭐라 하죠? 기성 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약혼 애물의 수수라고 되어 있나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률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약혼 애물의 수수. 그 다음에 3번은요. 여기 봐봐. 건축허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나중에 건축 허가가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시다 이랬단 말이죠. 알겠죠?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4번은 우리 뭐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냐. 할 때 우리 한번 봐봐.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기억나나요?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게 바로 5번의 3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죠. 뭐라고? 5번이 3번. 아니 5번에 3번을 보라고. 5번에 3번 봤어요? 5번에 3번을 보면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얘기가 무효다고. 알겠죠? 근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4번에 4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에 4번은 뭐죠?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남편이요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요 아내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명의의 아파트를 너한테 해주겠다. 대신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는데 뭐 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저 일정 기간이죠? 유지되는 일정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4번에 4번하고 5번에 3번하고를 비교하라 이런 말이죠. 우선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4번에 5번이요.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거기 줄고. 여러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래야 조건이 불법이죠? 조건이 불법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요, 그 103조 위반으로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자, 5번은요. 1번은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 불능이죠. 해제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2번은요. 2번은 4번에 3번하고 똑같아. 알겠죠?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 나중에 무효가 된다는 말은 성립했는데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써 거기다가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뭐가 있어? 가족법하고 단독행위하고. 가족법하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뭘 했다? 조건을 붙였죠. 그러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결국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자, 4번은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은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조건이죠. 법정 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법상의 조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이렇게. 자, 6번, 1번. 법률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줄거. 법률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 조건이라고 얘기해. 법정 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의 합격이죠.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입사시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뇌물 상납이라고 하는 것만 무효가 되느냐? 입사시험 합격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조건만 분류해서 무효를 한다. 틀렸죠. 3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알겠죠? 한다는 특약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죠? 그걸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해제된 것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고나 해제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당연히 무효가 된 것으로 봐버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실권, 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중도금, 지급음으로 불행해. 그러면 채고나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은 뭐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6번에 3번하고, 그 다음에 그럼요, 3번에 4번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3번에 4번은 그 말이 아니죠? 3번에 4번은 일단 채고를 하죠? 3번에 4번은 보면은 채고를 해. 두 번째 중 보면 채고함과 동시에. 채고 있는데 돈은 갚지 않아. 그런데 해제한다, 말한다, 안 한다. 안 해도 해제된 것으로 봐버려. 그래서 3번에 4번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6번에 3번은 실권, 약관이에요. 이때는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당신 만약에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나 채고하지 않아. 해제한다 말도 하지 않아. 너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그날부로 아웃이야. 이렇게. 그것을 뭐라 한다? 실권, 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4번.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니까 조건은 법령이 그 다음에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상계죠? 상계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를 붙이지 못해? 조건과 기한. 알겠죠? 그런데요, 상계의 경우도 뭐죠? 단독행위도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다?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고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잖아요. 그래서 상계, 그럼 뭐 한다?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원칙적으로. 자, 7번. 옳지 않는 것은요, 혼인이나 이혼, 입양 줄고, 혼인이나 이혼이나 입양을 뭐라 한다? 그것은 가족법이죠. 가족법상의 법령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번.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 줄고,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 얘기했죠? 가족법, 단독행위. 조건을 붙인다?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독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유언 밑에다 유언과 유중에는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없다. 틀렸죠? 어음이요, 어음행위는 왔다. 어음행위 거기다 주고요. 기한, 가로 열고 닫고 시기, 기한, 가로 열고 닫고 시기는 가능, 기한은 가능하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맨 끝에 어음 보증에는 조건이 돼. 그런데 어음에는 조건은 안 돼. 기한은 되는데 어음에는요. 그런데 어음 보증에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그래서 잘 봐야죠. 어음 발행행위에 기한은 된다. 그런데 어음 발행행위에 뭐는 안 된다? 조건은 안 된다. 그런데 어음 보증에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8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이걸 봐봐.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그러면 뭐라고 했죠?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을 뭐 한다? 성취한다고 됐죠? 성취. 상대방은 조건이 임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OX. X죠? 반대로 가야 돼. 반대. 성취니까 반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반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 9번에 1번. 9번에 1번 보면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당사자에 지어 있는 사람이 줄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이때 방해는 고의나 과실 다 포함한다 그랬죠? 이때 방해는 고의 동그라미 바로 옆에 과실도 포함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옆에죠. 상대방은 방해했으니까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 성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주장할 수 있다. 주장. 형성권이라고 그래.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간다. 이때 방향에는 고의나 과실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2번 봐봐. 9번에 2번. 2번은 여기서 방해가 있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두 번째 쪽 가운데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있을 때예요.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추산되는 시점. 그래서 두 번째 줄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딱 거기. 방해 시점에 방해행위가 아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방해행위 할 때가 아니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그런데 오늘이요 10월 27일이야. 10월 27일이요. 그런데 여기요 10월 28일 시험인이죠. 오늘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시험 못 보게 만들어놨어. 2박 3일 잠재웠어. 그러면 방해행위 한다는 방해행위는 10월 28일, 27일이죠. 이때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시험 쳐? 28일날 시험 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방해가 없었으면 나는 시험 쳤을 것이고 시험을 쳤었으면 나는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10월 28일이잖아요. 그날이. 방해는 언제 했는데?
27일. 시험은 언제 봐? 28일. 시험을 최악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가 없었더라면 합격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다? 10월 28일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걸 얘기해요. 자, 다시요. 8번 봐요. 8번은 2번이요. 조건 성취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 생겨. 성취한 때부터 주고 그때부터다.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그때부터. 이 말이죠.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취한 때부터. 그것은 그때부터. 그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죠? 생기고 그 다음에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요. 9번의 이름요. 9번의 3번을 봐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해주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면 이퀄 합의로 소급이에요. 합의로 소급. 그러면 소급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소급한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소급한다 이 말이죠. 자요 4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인 권리 의무도 재산권이므로 일반 규정에서 할 수 있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5번.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정이죠. 미정이어도 담보할 수 있죠. 담보, 보증인. 보증이 바로 담보죠. 보증. 보증이 담보죠. 담보로 할 수 있다. 인적 보증이죠. 우리는 저당권하고 질권을 뭐라 한다? 물적인 보증이라고 하고요. 물적. 이것은 무슨 보증이다? 사람을 내세우죠. 인적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 9번. 9번에 4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줄거봐. 봐봐. 우리는요, 조건이란 건 뭐죠?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없다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 효력을 막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조건의 존재가 없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만큼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봐봐. 나 너한테 차 사줄게. 그럼 오늘 당장 차 사줘야죠. 그런데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그럼 합격할 때까지 사줘 안 사줘? 안 사. 그게 바로 효력이 제한됐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란다? 조건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9번에 2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9번에 4번하고요. 10번에 2번이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말을요, 약간 다르죠. 이것은 각 시험마다 이제 표현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다 똑같죠? 자, 9번에 4번은 뭐라 해서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0번에 2번은요. 어느 법령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약간 표현력이 다르단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다시 9번에 5번은요. 9번에 5번하고 10번에 1번이 중요해. 9번에 5번이 뭐죠? 여기 봐봐. 9번에 5번은 뭐예요? 정지 조건부로 가는 것은 누가 증명하냐? 이런 봐봐. 정지 조건은 뭐죠?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지 조건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증명하냐? 효력의 발생을 막는 자, 다투는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이죠. 왜? 지금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조건이 성취했다,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권리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래서 10번에 1번 봐봐. 조건이 성취되었다, 거기 줄고. 그건 누가 입증하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퀄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조건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3번 해외 조건이죠. 줄고. 해외 조건은 어떻게 한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줄고 하면 발생한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고 해야 돼? 정지 조건이 해야 돼? 정지 조건.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바꿔야죠. 해제 조건을 하려면 맨 끝으로 소멸한다고 하든지, 발생한다고 하려면 앞에를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바꾸든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그냥 참고를 하는데 봐봐. 얘기해요. 만약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자기네들이 합의한 대로 돈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나는 이거 부도가 나가지고 당신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합의 내용의 불이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너무 기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줄일 수가 없어. 중간을. 말을 중간으로 줄이기가 힘들다고.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을 한 줄 반 정도로 이렇게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요. 자, 5번 봐봐. 조건이 법령이 당시 이미 성취를 말한다. 기성. 그런데 그 조건이 정지 조건 플러스,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그러면 조건은 법령이라고.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 뭐죠? 앞에가 무슨 조건이 지금 빠져 있어? 기성 조건, 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이제 11번. 원래는 이제 우리가 11번을 좀 더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것은 뭐다? 조건하고 기한을 구별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조건이고 어느 것이 기한이지.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조건은 불확실이고 기한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 줄고, 진돗개라는가 거기다 써 사람이 갑이 사망하면 진돗개가 죽으면 갑이 사망하면 이것을 우리 뭐다? 생명체죠. 생명체는 뭐다? 언젠가는 죽죠. 그러니까 뭐란다? 맨 끝에 불확정 기한이다. 정지조건을 보면 난리가 나죠. 불확정 기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자 13번이요 4번. 13번의 4번을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뭐라고 했죠? 본권 토지를 줄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여러분 임차인한테 매도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예요?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언제 팔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 한 사람의 의사에 완전히 달려있죠? 손수 수유 조건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손수 수유 조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것을 기한이라고 하면 큰일 나지. 팔지 안 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 아니고 무효니까 기간에 정함이 있다 없다? 없다. 기간에 정함이 없다. 그 말이 중요해. 그래서 맨 끝에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이것을 갖다가 기한 그러면 난리가 나. 팔지 안 팔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옆줄 긋고 써. 뭐라 쓰냐?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한을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여러분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한다? 그것은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2번을 봐. 13번에 2번을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면 줄고,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를 사주겠다 줄고, 성년이 되면 써있죠? 13번에 2번. 성년이 되면 거기다 써. 엑스마스,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다음에 쓰면 돼. 크리스마스 때 오토바이를 사주겠다 이 말이죠. 결혼기념일. 나 결혼 안 했는데 그냥 써. 알겠죠? 생일날. 알겠죠? 이렇게. 이럴 때 오토바이를 사주겠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은 다 뭐다? 확정기한이야. 확정기한이라고. 그러니까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하고 결혼기념일하고 생일하고 달력을 기준으로 하죠. 이것을 뭐란다? 확정기한이다. 확정기한 이렇게. 자, 3번 한번 봐봐. 10번에 13번에 3번. 이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중도금을 넣었는데 언제 중도금을 넣냐? 아파트가 착공이 돼가지고 1층 골조 공사가 끝나면 그때 중도금을 넣기로 했어. 1층 골조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가 30층인데 그럼 30층이 건축이 되려면 골조 공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1층 골조 공사가 있어야지 30층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조 공사가 완성이 되면 그때 중도금을 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1층 골조 공사는 반드시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기한이죠. 그런데 언제 돼? 모르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불확정 기한. 알겠죠?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 13번에 1번을 먼저 봐. 1번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 기한의 도래는 확실. 5번 봐봐.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기한, 기한이죠. 기한은 무조건 맨 끝에 뭐라고 나와야 돼? 이행해야 된다, 기한이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 있어야 돼. 언제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런 봐봐. 여러분 주체사 쓰는데 아주 열중해가지고 아주 학습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알겠죠? 왜냐면 3개월이 안 남아가지고 학습 분위기 좋은데 중요한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알겠죠? 집어넣으라고. 이게 뭐냐? 무조건 범용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지조건을 뭐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해. 정지조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힘들면 합격하면 사준다. 합격 안 하면 안 사줘. 정지조건. 일정한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해야 돼. 우리가 보통 불가능한데 이행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기한이라고 그래. 이행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뭐라고 그래? 조건이라고 그래. 발생하든 말든 무조건 줘야 돼. 뭐라고 그래? 기한이라고 그래. 그럼 5번 다시 봐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 기한이다. 기한. 발생하든 발생이 뭐든 불가능하든 기한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다시 11번. 11번이에요. 2번. 금계밀수에 성공하면 이건 뭐죠? 불능 요건이죠? 알겠죠? 그래서 금계밀수 불법 조건이죠? 불법.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을 붙이고 하지 않는 의사,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야 되고 표시가 없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4번. 조건이 법령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기성이야, 기성. 기성 조건 플러스. 그 조건이, 죄송해요. 불능 조건 마이너스. 졸지를 않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정지 조건 앞에다 써. 정지 조건 앞에다가 불능이라고 써야 되겠죠?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조건을 성취한 미정.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전, 담보. 처분, 상속이 보통 시험에 잘 나와. 왜냐면 미정이니까 처분할 수 없다가 더 어울리잖아요. 미정이니까 상속받을 수 없다가 더 어울리잖아요. 상속받을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알겠죠? 자, 12번. 순수. 알겠죠?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 이렇게 됐죠? 그래 보면 순수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시계를 너한테 주겠다. 합격하면 주죠. 이것은 정지 조건이면서 단순 수의야. 내가 제주도에 여행 간다면 차 사준다. 합격하면 내가 한 평 넣을게 이 말이죠. 그건 정지 조건이면서 순수 수의 조건이냐 단순 수의 조건이 할 때는 단순 수의 조건이죠. 왜요? 단순 수의 조건은 뭐죠? 내가 봐봐. 내가 나 혼자의 의사만 있는 게 아니죠. 합격하면 술 사주죠. 내가 제주도 여행 가면 귤 사다 주죠. 그냥 내가 무슨 짓 하면 해줘야 되죠. 그걸 단순 수의. 아니요, 나 시험에 합격하면 술 한잔 살게 했더니 합격하고 나서 술 안 산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 순수는 내 마음이 내키면 야 우리 내일 등산 갈래? 생각 한번 해보고 안 간단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내일 어디 가기로 했는데 내일 같이 갈래?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날 전화하면 어떻게 됐어? 전화기 꺼져 있잖아요. 알겠죠?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 아니에요. 순수 수요건. 혼성은요, 갑이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죠. 혼성 뒤에 들어봤죠? 혼성 조건이다. 그 다음에 소국은 뭐죠? 이런 민법에 봐봐.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 봐봐. 소국 조건은 뭐냐? 여러분 지금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10월 28일 합격을 못했어.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현상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걸 소국이라고 그래. 그걸 소국 조건이라고 그래. 변화가 없는 거. 적극 조건은 뭐냐? 지금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0월 28일 날 합격했어. 자격증이 있어 없어? 있죠. 현상의 변화가 있죠. 그걸 적극이라고 그래. 그래 공부를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민법은요,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떻게? 적극적. 이 민법이 엄청난 학문이죠, 이게. 알겠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소극적으로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부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봐봐. 결혼하지 않는다면, 갑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미 결혼 안 했어.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어볼 현상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수석 합격한다면, 합격해본 적이, 수석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수석을 한다면, 현상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걸 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기한은 기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거 줄고.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다. 그 말이 중요해요. 특약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2번.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마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해야지 똑같아. 이자 있는 정기예금 줄고 그것을 뭐냐? 소비대차라고 그래. 이자 있는 정기예금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갖죠? 무이자는요? 무이자는 차주가 누구냐? 채무자에게만 있어. 그래서 채무자한테만 기한, 나한테만 기한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요. 이자부 소비대차죠? 그러면 내가요, 1월 1일부터 기한의 이익이랑 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쓰고 1억 원에 대해서 이자 100만 원씩 줘.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매달 100만 원 이자를 받고 을을 100만 원만 주면 1억이라는 돈을 10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갑이 을한테 5월 1일날 뭐라냐? 야, 너 돈 갚아. 이렇게 갑자기. 그럼 나는 뭐라 한다? 을은 나 10월 1일까지 돈 갚을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여기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양 당사자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만약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5개월분의 이자를 주고 포기해야지.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요, 기한의 이익이 무이자야. 그럼 무이자면 어떡한다? 이 사람만 기한의 이익이 있죠? 채무자만. 그럼 무이자할 경우는 어떡한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돈을 갚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한다는 말은 뭐냐? 변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한테도 있죠.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돼.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나한테만 있죠. 나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5번요.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이해하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5번에 1번요. 종기부 법률행위와 시기. 종기 동그라미하고 시기. 종기예요. 종기. 종기하고 종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큰일 나. 종기 그러면 엉덩이에 뿔났다 이 말이잖아요. 종기는 그 말이잖아요. 알죠? 종기, 시기. 왜 이걸 얘기하냐? 봐봐. 종기하고 시기를 동그라미 써요? 그걸 기한이라고 한단 말이죠. 기한은 뭐다? 맨 끝에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한은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풀어서 쓴 거잖아요. 기한에는 시기하고 종기가 있으니까 시기와 종기는 기한이다. 따라서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였죠.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만 때부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도래한 때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하면 안 돼. 법률행위 시부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3번.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은 줄고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보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열주국어 써.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말은 우리 법정원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판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봄으로 그렇게 있어.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뭐 추정한다 본다 이거 가지고 틀리게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4번은요. 3번요. 4번. 이자부 소비대차죠? 그럼 이자부 소비대차는 어떻게 한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끝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줄과 손해를 배상.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이자. 기한 전의 변제. 기한 전의 변제를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그래. 미리서 돈을 갚는 거니까. 기한의 이익 포기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은요. 조건에는 친하지 않지만 조건에 친하지 않아 어음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게 아니고 어음행위 박스예요. 시기 동그라미 하고요. 그런데 어음행위는요.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뭐는 조건이 가능하다? 어음 보증. 어음 보증은 조건이 가능하다. 17번을 먼저 봐.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 기한 동그라미 기한은 뭐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그래서 맨 끝에 기한은 도래. 알죠? 이것을 말한다. 기한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됐죠 지금? 다시 17번 1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 기한 동그라미. 그 사실이 발생 동그라미. 발생이 불가능 동그라미. 맨 끝에 기한은 망으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2번요. 혼인인지. 혼인이나 인지다. 가족법상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조건을 성취한 미정이다. 미정 맨 끝에 상속할 수 있다. 채무 면제하고 유증 밑에다 유언. 채무 면제하고 유언이나 유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번은요. 조건부 법령이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다. 조건의 내용이 불법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 법령이 전체가 무효다. 전체가 무효이다. 자, 16번은요. 채무자가 과실로 여기 이제 봐봐. 우리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의 이익. 그럼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을 해. 추정. 그런데요. 기한의 이익 상실은요. 상실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것을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 그럼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가냐? 상실은 먼저 채무자가 담보를 한다? 손상.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한다? 멸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 그 다음에 채무자가요,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러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단 말이면 무슨 말이야?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기한이익 상실하면 어떻게 한다? 상실하면 즉시 변제를 해야 돼. 즉시 변제 청구권. 왜 즉시 변제를 해야 되냐? 자, 이걸 보면 갑이요, 의리한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 100만 원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5월 1일 날, 이 의리한 사람이 5월 1일 날 자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켜. 봐봐. 만약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이 갑자기 을한테 5월 1일 날 돈 갚으라고 하죠? 그럼 을은 뭐라고 한다? 을은 나는 10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기한의 이익. 그런데 이 5월 1일 날 을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는 큰일 나겠죠. 돈 못 받을 수 있겠죠. 당장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이 말이죠. 상실이 된단 말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한의 이익인데 상실이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져. 그러면 5월 1일 오늘이 뭐가 된다? 변제기가 되죠. 돈 갚을 날짜. 오늘이 돈 갚을 날짜니까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죠. 그걸 즉시 변제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 기한의 상실은 정지조건부하고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형성권자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자하고 두 가지가 있어. 정지조건부는 어떻게 한다? 일정한 사유. 그럼 일정한 사유가 뭐예요?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바로 뭐다? 이거죠. 일정한 사유. 여기도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형성권이라는 게 뭐예요? 형성권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고요. 정지조건은 뭐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어. 당연히 차 사줘야죠. 우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 기한이 도래. 기한이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기한,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죠. 여기는요, 일정한 사유가 있다. 여기도 있다는 채권자. 채권자가 말을 해야지, 말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거나,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거나, 의사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또는 채권자의 의사행위, 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 변제기가 도래한다. 변제기 도래, 또는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래서 형성권자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뭐라 나오냐?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기한의 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이 있다. 알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16번을 보면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을 게을리했다 이 말이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로 뭐라고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그래.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요. 자, 그럼 2번. 채무자가 뭘 했다? 파산. 그래도 당장 돈을 갚아야죠.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 3번.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는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3번에서 5번으로 바로 가.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줄곧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똑같은 말이죠. 3번은요, 형성권적이라는 말을 풀어 쓴 거잖아요, 지금.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3번하고 5번하고. 4번은 뭐죠, 4번? 4번은 틀리죠. 첫 번째 끝에 봐봐, 먼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랬죠? 채권자의 의사표시 그러면 형성권이라고 해야 돼? 정지라고 해야 돼? 형성권적. 그래서 앞에 정지가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그게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부관, 조건과 기한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까다로운데 우리가 보면 문제를 풀어보면요.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돼. 알겠죠? 묻는 질문들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죠. 먼저 조건하고 기한을 구별하는 판례. 조건은 뭐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걸 먼저 구별하고. 두 번째는 조건은 법령이니까 조건의 의사와 조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지 조건부를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 암기해야 돼. 아무리 몰라도. 뭐다? 그것은 소유권 유보부다. 그걸 딱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약혼의문의 수수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체결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오면 성립이고 건축허가 불허가 되면 무효로 한다. 그럼 뭐다? 그것은 해제 조건부죠. 그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뭐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근데 그건 시험에 잘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시험에 한 번 나온 적도 있고요. 어디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둘 중 하나요. 첫 번째 뭐냐? 정지조건부 법령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효력을 받는 자, 다투는 자. 효력이 없으니까 정지조건부는. 다른 말로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권리를, 취득을 주장하는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만 약간 어려워. 이것만 약간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뭐가 약간 어렵냐? 여기 기한의 이익이 정지 조건부냐 형성권이냐?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것만 약간 어려워. 정지 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것만 약간 어려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 법 조문에 관한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조건하고 기한을 구별할 줄 아는 거. 알았죠? 조건은 뭐다? 불확실이죠. 시험에 합격한다면 뭐가 어쩌게 된다면 뭐 남북통일이 된다면 남북통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죠? 그런데 뭐다?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냐? 말이 완전히 다르죠? 알았죠?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기한이지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도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순수 수요권은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개가 죽으면 알겠죠? 개가 죽으면 그건 뭐다? 불확정 기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이거 좀 봐봐. 똑같은 눈이 와도 내일 눈이 오면 그건 조건이에요. 내일 눈이 올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비가 오면 그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눈이 오면 다음에 비가 오면 그건 불확정 기한이에요. 첫눈이 내리면 불확정 기한이에요. 첫눈 하나 온단 말이죠. 여러분 사우디에서 첫눈이 오면 그건 불능이에요. 나 우리 사우디 남자 여자 만나고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죠. 우리 첫눈이 내릴 때 결혼합시다. 나 너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사우디로 눈 안 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첫눈이 무조건 하나 오죠. 우리 첫눈이 내릴 때 우리 결혼하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불확정 기한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 눈이 온다? 조건. 올지 않을지 모르니까. 내일 비가 온다? 조건. 내일이 아니고 다음번에 비가 올 때. 알겠죠? 다음번에 비가 올 때 우리 우산이랑 같이 한번 써볼까나? 알겠죠? 그건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비가, 다음번, 아니야. 기한이야. 알겠죠? 기한이야. 무슨 말이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주간반은요, 물권법을 하고, 야간반은 물권법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간반은요. 우리 전번이 아니지. 토요일날요, 며칠 안 됐죠? 그러니까 채권법을 했기 때문에요. 채권법을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되는데요.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이 있으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